오늘 소개할 술은 안위성 선성에서 나오는 선주라는 술입니다. 흔히 두 가지 브랜드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선주, 하나는 선주 특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궁중에 곡물로 바쳐졌던 술 특공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지난번 소개했던 충칭의 대표 백주 시선태백하고 연결이 돼서 그 후속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선태백이 충칭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선주는 안위성 선성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거리는 수천 킬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첫째, 지리적으로는 두 도시를 잇고 있는 큰 강 하나가 있습니다. 즉 장강이라고 하는 양자강입니다. 둘째는 이 강을 오르내렸던 시선 200이 있습니다. 이태백. 이 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듯한데 안위성에서 그리고 중국의 알만한 마니아들한테는 대단히 인기 있는 술입니다. 첫째, 술맛이 우아하고 깊어요. 저도 몇 차례 마시면서 이렇게 가격 대비 술맛이 좋은 이런 술은 아주 드물다. 그 중에 하나가 선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술입니다. 선주 땄어요. 여기 선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자는 선성이라고 하는 지명의 앞글자입니다. 쉬안청. 여기가 어디쯤이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아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명산 황산이 있죠. 그리고 불교의 신도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 옆에 코화산, 즉 황산 산맥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기석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선태백주를 소개할 적에 이백이 강숙종의 동생인 영왕에게 편들었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귀양살이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삼협을 통과해가지고 백제성까지 이르렀을 적에 대사면령이 내려져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고 그때 그 흥겨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백제성을 떠나며라는 시도 남겼다고 소개드렸습니다. 그 시에서 나타나는 강릉으로 가고 싶어 한다. 하루만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강릉이 어딨냐? 바로 이 선성, 남경, 양주 이 땅입니다. 강남 땅이었어요. 정말로 그는 날렵한 배를 타고 양자강을 떠내려와 가지고 금능, 지금의 남경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몸이 또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선성으로 또 이동해갖고 선성에서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이백이 귀향을 갔던 때가 서기 759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벌써 58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백은 장안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전국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강남 땅, 선성 땅을 처음 찾아왔던 것이 753년이었습니다. 53세 나이였대. 그래서 금능, 남경을 오고 가다고 하다가 그 백제성까지 귀향 갔다가 왔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웅지를 품고 천하를 경영해보겠다. 혹은 신선이 되어가지고 이 이성의 세속적 삶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뜻을 품었던 이백이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만년의 이백은 늘 우울과 고독과 노여움으로 세상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위안이 됐던 것은 이쪽 강남 땅, 기후가 온화하고 인심이 좋고 물산이 풍부한 이곳에서 그나마 자기의 몸을 위안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백은 이 선성,
오늘날의 쇠한층이라고 하는 이 선성을 퍽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선성에 가면은요, 경정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해발 371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은 중국 전역에서 이름을 떨치는 산입니다. 그렇다고 황산처럼 특별하게 또 풍광이 수려한 것도 아닙니다. 왜 유명하냐? 고대로부터 숱한 시인들이 이 강남을 찾아와서 이 경정산을 바라보고 의탁하면서 숱한 시들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백이 선성에 머물면서 이 경정산을 절개 찾아 오르고 그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그때 남긴 또 유명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홀로 경정산에 앉아서라는 시입니다. 오은절기입니다. 약간의 흥을 위해서 서투지만은 제가 중국식 발음으로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종야오 가오페이진 구윈 두취시에相看两不言只有蜻蜓山새떼들이 하늘 높이 날아서 사라진 곳에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히 떠가네. 서로 마주보아도 오래 질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로지 경정산 하나뿐이로구나.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날이었는데 문득 제가 이 시를 대하고 저 또한 갑자기 경정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중국인 학생 한 명을 꼬드겨가지고 길 안내 좀 해라 해서 남경에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여기 갔던 기억이 선합니다. 산 아래에 주막에서 앳거리가 있어요. 그 2층 술방에 앉아가지고 민물고기 튀김을 안주로 해가지고 천설의 노춘주를 마셨던 기억, 그겁니다. 자, 이백이 이 선성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이런 자연도 있었는데다가 좋은 지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빚는 양조 전문가였어요. 기수는. 그가 만든 술이 흔히들 선성의 노춘주라 그럽니다. 기수 노춘주. 지금 이 술도 기수가 만들었던 그 노춘주의 전통을 잇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 강남으로 돌아왔던 이백은 늘 하루같이 이 기수를 찾아가서 그가 빚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경정산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만년이. 하여 이백의 시가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이 1000편이 넘는데 그 1000편의 시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시들이 이 선성 주위에 머물 때 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만년에 왕성하게 시창작을 했던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761년이었습니다. 서기 기수가 죽어버렸어요. 이백의 낙담과 좌절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기수 황천리 한데 화능량 노춘이로다. 야대무 200한데 거주여 한이런가. 기수가 죽어서 황천에 있는데 이제 이 노춘주도 빚질 못하겠구나. 무덤 속에는 200도 없는데 그대는 누구한테 술을 팔려고 하는가. 해학적이면서도 폐부를 찔러오는 슬픔의 통렬성이 있습니다. 200 결국 기수
기수 죽은 지 채 1년이 못 돼 그도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황천에 가서 다시 기수를 만나가지고 선성 노천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잔 해볼까요? 예. 노천주의 전통을 이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경정산에서 마셨던 술, 그리고 그 후에 두세 차례 또 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전합니다. 술맛이 풍미가 우아하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술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고 속 깊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 향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길게 퍼져줍니다. 내가 늘 어디 가서 가성비 좋은 술로서 선주손전하는 것도 이런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200의 그림자까지 있죠. 한잔 더 해야 되겠네요. 50도입니다. 지금 선주들 가격이 중국의 현지에서 80위안, 100위안, 120위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또 2만원 안팎에 저렴한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네, 술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우리 삶 속에 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술로 인해서 더 고양될 수도 있고 술로 인해서 더 나락으로 빠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200한테 있어서 이 술은 존재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우울과 그의 웅지를 최고조로 올리는, 그리고 그걸 깊이 해소하는 자리에 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남 땅에서 고독과 우울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던 200이 남긴 시 중에 이런 게 19절이 있습니다. 수도 단수 수 갱류하고 겁의 효수 수 갱수로구나. 칼을 뽑아서 물을 잘랐더니 물은 다시 콸콸 흐르고, 술잔을 털어 시름을 지웠더니 그놈의 시름이 또 다른 시름을 만들더라. 200이 세상 떠난 것이 서기 762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분한 학설을 내놓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술에 취해서 죽었다. 둘째, 병으로 죽었다. 셋째, 물에 빠져 죽었다. 우리 민간에서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도 강에 달을 잡으려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겠죠. 이렇게 분분한데 저는 이걸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겠다. 200의 죽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위대한 시인의 최후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세 개를 다 묶어버리면 될 듯 싶습니다. 몸이 아픈 200은 금능과 선성을 오갑니다. 대단히 그때는 궁핍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는 남경과 선성 가운데 있는 이 마한산 고을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먼 친척이면서 자기 시의 지극한 애독자인 이 양빙이라는 이가 그 마한산 당도에 사또로 있었어요. 거기에 몸을 의태갑니다. 죽기 전 200은 자기의 모든 시들을 수습해가지고 이 이양빙에게 전해줍니다. 보관하라고. 이 이양빙이 없었더라면 200의 문학적 유산들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객사에 머물던 200, 어느 날 달박은 밤에
집을 놨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사공의 집을 두드립니다. 배를 내달라고. 사공도 익히 200을 아는 처지라 군말하지 않고 조촐한 술상 하나 차려서 배를 띄웁니다. 교교하게 달빛이 쏟아지는 장강이었습니다. 200이면 떡 자정이 넘는 시각에 사공 보고 들어가서 먼저 눈을 붙이라 그럽니다. 사공이 칸막이 너머로 들어가서 잠이 들고 몇 시간 눈을 붙였다가 나와보니 백전에 200의 모습이 없습니다. 술상에는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는데 읽어보니 시 한 편이었습니다. 앞 구절만 소개할까요? 대붕비해 진 8회로다. 중천체해 역부재로구나. 대봉이 날아서 온 세상을 떨쳤으나 충천에서 꺾이어 힘을 다하였도다. 바로 200의 임종시라는 시의 앞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붕으로까지 여겼던 그런 200이었습니다. 사공의 보고를 받은 사또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온 강연안을 뒤졌는데 육신의 흔적은 없고 강가에 머리에 섰던 관 하나하고 두루마기 하나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것을 수습해서 산중턱에 묻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최석기의 의관총이라고 전해집니다. 남경과 이 선성 사이에 강가에 작은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산시입니다. 이 만산에 200의 무덤이 2개가 있습니다. 남쪽에 태백진에 있는 것이 그의 육신의 무덤이라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강가 산 중턱에 그의 의관총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군데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풍광도 그렇고 죽음의 사연도 그렇고 해서 육신이 묻힌 데를 200의 산문이요, 의관이 묻힌 데를 200의 시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간혹 하고 그럽니다. 혹여 이 선주 혹은 선주 특공 이 술을 만나시거든 그 우아한 풍미를 즐기시는 가운데 200의 그 만연의 우울과 분노까지 되새겨보면서 흥을 더두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